한 주간의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뉴스의 피드백을 더한다. 주간 뉴스 피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신 시사 문제를 키워드를 통해 해석해드리는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이번 주 언론에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일 화요일은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톱합을 키워드는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이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했으며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과 시가행진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에서는 민간과 군의 합동공연, 국군의장대, 군악대, 전통악대의 합동공연, 호국영웅의 카퍼레이드, 국민행진,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약 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시가행진 행사에는 병력 3천여 명과 장비 8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기획단 관계자는 시가행진에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호국 영웅에 대한 최고 예우로 처음으로 호국 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문서에서는 국방부 2022년부터 2024년 모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를 증가시켜 예상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행사의 개최 주기, 빈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지난 추석 연휴에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일주일 만에 성착취물 8,600여 명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석 연휴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김영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인 기자. 네, 김영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무엇인가요? 지난 추석 연휴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4천여 명의 성범죄 가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개설돼 현재까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곳간의 참가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포함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사진 2,800여 개, 동영상 8,880여 개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착취물이 공유되었고 피해 상황은 어떠한가요? 불과 일주일 새 8,600여 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것들도 다수 있었으며 학교 등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거나 집안을 촬영하는 홈캠의 IP를 해킹해 얻은 영상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성착취 피해를 입고 사망한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등 망자를 조롱하는 데에도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화방의 관리자는 여성 지인의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 일명 딥페이크 성적 모욕을 가하는 지인 능욕은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참가자들은 지인 능욕 성착취물로 알려진 영상, 사진을 공유하거나 여성 아이돌들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재 없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친족, 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채팅방 개설을 모의하거나 1대1 대화를 통해 여성 지인을 모욕할 사람을 찾는 가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범죄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범죄 양상을 살펴보면 대화방 폐쇄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누군가의 신고로 성착취방이 폐쇄되더라도 성착취방 링크를 공유하는 대피소에 가입해 금세 다른 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7,000명에서 8,000명이 들어와 있는 대피소는 마약을 판매하는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채팅방도 버젓이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것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율에 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에 관한 정부의 대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추석 연휴에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손영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영찬 기자. 네, 손영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성착취물의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꼭 뿌리 뽑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신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질 각종 범죄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명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협의를 통해 범죄 수사와 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협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방심위는 지난 27일과 28일 텔레그램 측과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심위가 요청할 경우 텔레그램은 범죄 수사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찰청과도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방심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면 텔레그램은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 퇴출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대처 법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여당과 야당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하에 가결됐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처벌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당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설해 지난 25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 외부기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노력하여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손영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거북아 그 속도로 멀리 못 도망가 게다가 그 길은 더 멀고 험하잖아 상처가 아물고 다
한편 이 딥페이크 처벌법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지에 대한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24일 개정안이 의결된 후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했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알면서라는 문구를 본회의 전날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회의 당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일간 알면서라는 단어가 법안에 들어갔다 빠지길 반복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공론화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이번 딥페이크 방지법과 관련해선 후속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이효린 사무장은 현재 법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며 의뢰자는 행위자가 아니게 되는지 정범이 되는 것인지 방조범인지 교사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여전히 법이 담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네, 주간 뉴스 피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보조의 윤정현, 박경록, 기술의 방채원, 취재의 김영인, 손영창 기자, 진행의 이정윤 앵커였습니다.